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축구 감독을 외국의 감독을 선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국내 감독이 국내 감독이 맡으려고 해보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뭐 축구 선수들 간에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국내 감독이 들어가서 누구는 출전시키고 누구는 출전 안 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국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 감독이 오면은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감독보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감독을 하다가 외국으로 떠나면은 끝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감독이 지금의 여러 가지 축구협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선수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국내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출전시키고 누구는 출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내 감독은 누구라는 거 확실히 알고, 항상 나중에 축구 선수가 외국에 가서 소속팀에 뛰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영원히 살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 감독을 계속 감정이 골이 깊어가지고 좋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내 감독들이 차라리 맞지 않고 외국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완전히 틀이 다 잡히고 출전 명단이고 뭐 여러 징계고 뭐고 다 정리정돈이 다 돼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번에도 국내 감독이 맡으려고 하겠죠. 누가 지금의 이 시끄러운데 국내 감독이 맡겠어요. 맡으면은 괜히 선수들 간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어질 확률이 높은데, 국내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감독을 영입했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나옵니다. 그게 정답이다. 제대로 처리했다. 그렇습니다. 국내 감독을 맡으려고 해도 누가 들어가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징계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뭐 징계 먹으면은 또 누구는 출전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문제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 국내 감독이 맡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감독을 맡아서 하다가 외국 감독이 있다가 뭐 자기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나라 감독은 틀리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뭐 국내 축구협회도 새로운 뭐 사람을 영입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 전에도 축구협회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새로운 감독이 3월 달에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뭐 참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이번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수들 간에 싸워가지고 손가락이 뭐 다치고 이런 일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항상 보지만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기 신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세계에서 유명하다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하무인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전 선배들이 요즘에 너 축구가 잘하고 아주 정말로 인기가 폭발 쪽으로 많이 올라가다니까 완전히 배이는 게 없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인성관리, 자기 표정관리, 이걸 잘해야 돼요. 그 옛날에 표정관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은 너무 표정관리가 좋아가지고 헤헤 해가지고 너무 좋게 해도 그렇고, 항상 표정에 변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표정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 관리, 마음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지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질 자에다가 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총질을 합니다. 저 사람 상대할 사람 못돼, 상종하지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탄을 받고 남인데 그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좋은 소리 들어도 지금 듣기도 힘든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합니다. 대개 보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자 사자성어로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끼리끼리 논다, 그걸 갖다가 한자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고 패거리로 논다. 아파트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끼리끼리 놀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왕따로 좀 시켜 해서 끼리끼리만 마음 맞으니까 합동을 하고, 저 애톨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저 왕따를 시켜. 끼리 소집단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애톨이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행위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러면서 흉을 본다든가,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애톨이로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파트나 뭐 농촌 같은 데는 그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굽신거리면서 리장 찾아뵙고 또 잘 어울리고 그래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농촌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텃세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잘 어울리고 그래야지. 애토리로 돌다 보면은 끼리끼리의 그 유유상종을 잘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끼리끼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애토리가 되게 되면은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못하고 행동거지가 올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왕따를 해도 이제 동네에 뭐 좀 도와준다든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뭐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동네 가서 살더라도 그 사람이 어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다 싫어해요. 자기 말이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래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이제 경청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자기 말이라고 계속 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가 뭐 많이 배웠다.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장관을 하고 옛날에 뭐 국무총리를 했는데 지금 이 마을에 와 산다.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세우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너하고는 차원이 틀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도 왕따가 돼요. 뭐 세상에 옛날에는 어떠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마을이가 살면은 그 마을의 사람들하고 지위가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위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난 옛날에 장관 했는데 너들하고 차원이 틀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는 별도의 나라서 사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벼르천지 비인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표정 관리, 그 다음에 친구 관리, 그 다음에 대인관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선 표정 관리, 대인관계 관리.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 좋고 친구로서 좋아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됨됨이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분야든 인간 분야든 마을에서 살던 간에 그 사람 이치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장관을 했다 그러면 나도 옛날에 철도청에 근무했는데 장관을 했는데 그 장관이고 옛날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인데 그 노숙자가 있는 거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옛날에 장관을 했던 사람이라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망해가지고 거러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장관했다고 해서 지금 거러지가 됐는데 너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래가지고 차별을 둔다든가 그러면 누가 알아주나요? 장관했으면 뭐래 지금 돈도 없고 거러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철도청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장관 했는데 저기 노숙자가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세우지 말아라. 옛날에 잘 나가던 때는 그때는 그 직장에서 있을 때는 그 장관의 지위에 맞게 행동을 했다. 그런데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지위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하다가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거러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 노숙자 눈높이에서 맞춰서 노숙자한테 서로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장관을 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난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무식한 얘기도 하면서 노숙자 그 눈높이 그 수준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자기 신분이 환경에 자기 신분의 위치가 그 환경이 됐다면은 노숙자가 됐다면은 그 노숙자 그 사람들의 그 눈높이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생활해야지만은 노숙자들한테에서도 왕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숙자도 왕따가 있습니다. 자리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기서도
대인관계가 좋고, 그리고 좀 그 사람들이 좀 그래도 알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 좋은 자리라는 게 그 철도청이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그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박스를 깔아서 자는 것도 그 사람들이 왕따는 저가 자. 여기는 우리 있는데도 그래도 제일 그래 낫다 하는 사람이 여기 자고. 그렇게 다 그 노숙자도 그 지위에서 서열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농촌에 가도 서열이 다 있습니다. 그 농촌에 가면 농촌 그 농부 그 수준의 레벨에 맞춰서 그 신분 환경에서 눈높이에 생활해야 돼요. 농촌에 가면 터세가 있지, 리장이 있지, 뭐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 있지, 촌장이 좀 유지가 있지.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자기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왕따가 되고 결국은 그 농촌 생활에 어울리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줘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지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뭐 애국계 무슨 대학교 나왔다 지금 옛날에 장관 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장관이야 이러면서 인사를 해.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왕따가 됩니다. 내 쫓아요. 못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뭐를 했더라도 대통령을 하든 뭐 했든 간에도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다 하면은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어울리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끼리끼리라고 좀 동네에서도 좀 파워가 있고 좀 뭐 여러 관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인간관계가 많아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정은퇴직했지만 좀 파워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관청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경찰서도 많고 뭐 시청에도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발이 넓어지니까 괜찮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제 끼리끼리 이제 친구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또 총대를 메고 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 마을에 가니까 저 사람이 나쁘니까 저 사람 내가 쫓아야 되는데 아니 없나 하지 말아요. 내가 총대를 메고도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왕따가 된 사람을 내쫓는다든가 뭐 욕을 한다든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유유상종이 그래요. 그 사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 카톡 같은 거 하지만은 카톡에 보면은 대개 저도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가서 밥을 먹으면은 식당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해줍니다. 나이도 많고 좀 노인이고 하니까 반찬도 잘해주고 그렇게 주면은 제가 이제 명함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 연락처를 서로 교환 좀 합시다. 오랫동안 서로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이고 싫다고 그러면서 그 명함을 확 내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저 사기꾼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유 필요 없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명함을 주는 데다가 탁 치면서 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는 게 낫지 이러면서 써주는 사람도 있고 명함을 교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카톡에 들어가면은 내가 카톡에 들어가면 뭐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 들어가서 여러
들어옵니다. 그래 카톡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면은 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도 환영합니다. 이런 문자를 안 보내요. 왜냐? 하도 사기가 많으니까 의심 많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뭔 사람인가 하고 들어왔겠죠. 세상 사람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할 때도 카톡에도 보면은 별별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래 보면은 그 중에서도 정말로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친구로 사귈 만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카톡에 들어가서 무조건 차단시킬 게 아니에요. 저는 카톡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카톡 같은 데는 보면은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들어와요. 저게 한자 한 번을 가르치니까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미성년자 여자들을 이제 올려놓고 저거 남자니까 연애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를 자꾸 스토킹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하고 미성년자를 매수하자는 얘기, 연애 한번 하자고 하는 것도 법에 걸리니까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모인데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왔더라며. 스토킹 아니야.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갈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잖게 들어와가지고 한번 쑥 훑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명함을 딱 이제 보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명함 보내면 뭐 자기도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나가고 계속 있어요. 그것도 계속 그 대답도 내가 문자 이제 보내는데 대답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은 자꾸 보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갑니다. 1년에 명절날 뭐 새해날에 새해 때 새해 인사 한 번, 추석날에 한 번 이렇게 보내는 거는 인정을 하지요. 점잖은 사람이고 친구로서 사귀면은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사귀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문 닫으면 차단시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치부하고 모두 다 그렇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5천명 국민 중에는 다 사람들이 틀려요. 그 중에서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그 피해만 당하고 사람을 사귀어 보니까 전부 다 나는 손해만 봤다 하는 사람은 100% 사람을 이제 다 몰아서 도매금으로 이제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치부하게 된 도매금으로 매도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차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하면서 내가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은 그 표정관리라든가 인간관리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인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